자, 들어갈게요. 다음 이제 배우실 내용은 넘겨보시면 일단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130페이지로 가시면은 13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개발 유형이 신개발하고 재개발이 나와 있죠, 그죠? 들어가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요약이 끝나면은 다음 달에는 이제 문제집으로 가는 거 아시죠? 맞아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프린트물을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따라서 민간 개발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데가 또 정해졌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칠판에 있는 거는 이제 프린트로 해서 좀 더 내보내기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책에 나왔는 건 제가 이제 체크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자, 신개발하고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는 보통 이 재개발 쪽으로 많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찍어드리면 밑에 법에 의한 분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요거랑 시행 방법은 딱 학개론에서 처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수복, 개량, 보전, 철거만 좀 제가 구분해 드릴 거고요. 그럼 신개발은 도시 안쪽이에요? 도시 외곽을 개발해요? 왜 3기 신도시 개발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 신개발에는 어떤 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오냐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은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거를 형광펜 칠해 보세요. 이거를 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은 제가 먼저 오른쪽에 토지 취득 방법에 따른 분류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찍어드리면 올해 유력한 건 환지 방식이 나와요. 무슨 방식이 나온다? 자, 환지 방식은 왜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비교하는 게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럼 환지하고 매수를 합쳐서 혼합이라고도 하죠.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가는데, 가볼게요. 단순 개발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단순 개발 방식은 지주가 토지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자력 개발. 그럼 자기가 왜 공법 시간에 토지 영질 변경 사업이라고 들어오셨죠? 그럼 자기가 직접 토지를 취득해서 자기가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불변이잖아요. 근데 따라서 환지 방식.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 보세요. 환지 방식은 중요합니다. 별표 3개. 환지 방식. 이게 뜰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환지 방식이 무조건 나오는데, 이 환지 방식이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좌측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밑줄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다시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법이라고 배우셨죠. 거기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었거든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정리 사업이어서 정부나 우리가 이제 요즘은 LH공사인데, 자, 왜 우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했죠? 근데 토지공사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가 토지공사가 돈이 없을 때 이 방식을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신개발 방식, 재개발이에요, 신개발이에요. 신개발. 그러니까 새로 개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은 이번에 LH 사건 터졌잖아요. 그럼 토지 수용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수용 방식이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부터 먼저 나왔는데 이게 왜 이제 매수 방식 쪽으로 흐르는지 가면은, 자, 그냥요 토지를 구획해줘요. 정리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개발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부가 개발해서 이 토지를 구획해서 대지로서 이용수를 극대화시켜서 아주 판판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 공법 시간에 채비지라는 얘기 배우셨나?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잖아요. 그럼 채비지를 정부가 요거를 그냥입니까? 매각을 합니까? 매각을 하고 나머지 토지를 돌려주죠. 그럼 얘한테 매각하는 거예요? 재분배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유력해요. 그죠? 재분배합니다. 그럼 재분배한다는 거는 자기가 다시 어떻을까? 토지를 갖고 간 거잖아요. 그럼 권리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죠. 권리가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적에 대한 그 침해권이 좀 적고요. 근데 우리 그 이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자, 얘가 토지 가격이 7배나 뛰어요. 그러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거는 환지 방식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1980년도에 매수 방식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목동, 안산, 신도시서부터 판교라는 데 들어보셨죠? 광교 이런 데. 그 다음에 요새 3기 신도시가 LH 시스템이 터졌죠. 그냥입니까? 이건 수용 방식이니까. 땅을 매수하잖아요. 그죠? 땅을 매수해서 갑돌이 땅을 전부가 매수해버려요. 그냥입니까? 수용 방식이니까. 그럼 수용 절차를 거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환지 방식보다는 어떻게 돼요? 수용해버리니까 개인에 대한 소유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굉장히 간단하겠어요? 간단하고. 여기 이제 정비 기반에서 좀 미비해요. 정비 기반에서를 좀 갖출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이 환수된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개발이익이 사유화된다는 게 환지 방식이 컸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이 개발이익을 환수합니까? 수용하니까 이렇게 가장 강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에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보상을 해줄 때 실거래가로 해줘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 민원이 발생될 가능성이 크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바꿔서 나오는데, 얘를 아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택지 공용개발 사업이에요. 택지 공용개발 사업. 자, 그래서 자, 이건 따라서 수용 방식.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혼합 방식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두 가지를 합친 게 무슨 방식이다? 혼합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들어보죠. 환지 갑니다. 환지는 사업 주체가 개발된 택지를 원소유자한테 간보를 적용하고 환지한다는 단어가 있죠. 환지라는 건 그냥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리고. 자, 어떻게 돼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됐어요. 소유권이 축소됐어요. 축소됐고, 대규모, 아까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환지 시 면적 기준이 아닌 또 가격 기준을 한다는 건데, 이건 공법적인 개념이니까 가져가시고요. 자, 그래서 매수 방식으로 돌렸어요. 매수는 그냥입니까? 공공이 토지를 전면 매수합니까? 소유권이 소멸되죠. 그래서 우리가 택지 공용개발 사업이 보통인데, 제가 아까 아꼈던 것이 페이지 128페이지로 가죠. 가셨나요? 가시게 되면은 아까 공용개발을 안 했었죠. 공용개발이 바로 매수 방식이에요. 공익성을 목적으로 공공주체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 효율성과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입했는데, 나온다면은 장단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거를 완전히 매수해버리니까 계획적인 토지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발표. 이거는 현관 패치래. 올해 나와 이거. 개발 이익을 그냥 사회적으로 환수했어. 환수했죠. 그런가요? 그럼 아까 환지 방식은 아까 어땠어? 개발 이익이 사유화할 가능성이 커지죠. 근데 이건 사회적 환수를 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죠. 택지를 저렴하게 대량 공급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환지 방식은 아까 땅값이 7배나 뛰었죠. 지금 장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투기를 방지했죠. 그죠? 지가 안전을 기하고. 근데 단점은, 자, 아까 보상해 줄 때 실거래를 해줘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시험제 사업 시행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건 환지 방식입니까? 지금 하는 매수 방식입니까? 매수 방식이 초기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 지역에 통화량이 팽창되고, 항상 이 수용 방식은 토지를 수용한 땅값이 올라가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요? 그러면 주변의 지가가 상승하는 투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칠판. 자, 따라서 공용개발, 매수 방식. 자, 정부가 이제 공적 주체로 매수해서 시장 실패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롭게 하는데, 계획적인 이용, 효율적인 이용할 수 있고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값싸게 토지를 대량 공급하고, 근데 그냥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주변 땅값으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나올 수 있는 문제, 나중에 제가 예상 문제를 뽑겠는데, 환지하고 매수 방식 중에서는 어떤 게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큽니까? 환지 방식이에요. 근데 초기에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무슨 방식이다? 매수 방식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 두 가지 나중에 또 비교해서 갈 테니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신개발을 그렇게 끝냈고, 그러면 13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30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법에 의한 분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왜 제가 좀 편법을 써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우리 도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도정법에 나와 있어서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적어 놓으세요. 극히 열악. 그럼 어떤 게 키포인트였어요? 극히 열악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세대가 들어가는데 객관식이니까 단독만 암기하라 했죠. 그래서 암기. 그래서 이렇게 암기했을 거예요. 따라서 극단 주거. 무슨 주거? 극단 주거. 극단 주거. 극이 뭐죠? 단위. 근데 객관식이니까 다세대까지 읽을 필요는 없죠. 그죠? 자꾸 그러면 그냥이야 주거를 찾아야 돼. 주거.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있어요? 재개발 사업. 이거 하지 않았나요? 했었지 않나요? 네. 했죠. 알겠습니다. 또 자신있게 말씀하시네. 자, 재개발 사업 있어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지역을 재개발한다는 건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죠. 열악해서. 자, 이건 이제 시험 문제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오지만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앞에 상업지역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을 찾아내셔서 제 친구가 상렬인데 상렬이가 개발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상렬 개발. 무슨 개발? 상렬 개발. 그러면은 상이 상업지죠. 열악은 재건축이에요,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공동주택이죠. 그럼 재건축 사업은 자, 그냥 해요. 정비 기반시의 양호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것만 갖고 놀았어요. 극히 열악, 양호인데 그냥이다 뒤에도 같이 바꿔낸다. 그럼 얘는 공동주택이 꼭 들어가야 되죠. 공동주택.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공양을 많이 하셔서 그걸 가지고 건축회사를 타셨어요. 그래서 공양 건축. 공이 뭐예요? 양이 뭐예요? 그럼 건축 찾으셔야 되죠. 이거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면은 공법도 하나 맞춰요. 그죠? 이렇게 해서 꼭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극단 주거. 극이 뭐야? 아니, 극단 주거의 극이 뭐냐고, 극이. 단도. 그럼 뭐 찾으셔? 주거 찾으시고. 맞죠? 그죠? 그다음에 상열 개발.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열악 나오면 개발 찾으시는 거고. 맞아요? 공양 건축이죠? 공이 뭐예요? 양이? 그럼 건축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성비가 좋다. 얘 가성비가 좋아요. 그죠? 가성비가 좋아서 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거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학교론에서 나왔던 거는 자, 따라서 시행 방법. 이건 이제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나오는데 가볼게요. 자, 재개발의 시행 방법이에요. 재개발하는데 우리가 시행 방법, 한문적 접근이죠. 방법인데 자, 이제 제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나열해 볼게요. 아주 소극적에서 그 다음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적극적 재개발. 그럼 소극적은 보존 재개발이라는 단어 나와 있나요? 네. 무슨 재개발? 그 보존은 아직은 우량하죠. 근데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자, 따라서 제거 대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노후 불량화 사전에 방지한다는 건 아직 노후 불량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보존이라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거예요. 사전에 방지. 그럼 아직은 제거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우량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사전에 보존. 사전에 방지한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수복이라는 것은, 자, 수복은 제거할 대상이 있습니다. 있어서, 자, 밑줄 쳐보세요. 자, 수복은 현재 시설 대부분 그대로 유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따라서 요인만 제거. 그러면 요인만 제거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노후화, 거기 보시면 이제 아까 수복에 대한 노후 불량화 요인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제거 대상이 없어요? 제거 대상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개량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강한 건데요. 개량은 확장 개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키고 개선해서 우리가 또 첨가도 들어가 있거든요. 첨가. 대학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거라는 단어가 있죠. 철거는 그냥입니까? 완전히 철거합니까? 완전히 제거. 그래서 이 철거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입니다. 완전히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대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보수 개철. 자, 보존지 개발은 아직 제거할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노블랑화가 됐어요, 아직은 안 됐어요? 사전에 방지하면 보존 찍는 거고. 근데 수복은 그냥입니까? 제거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럼 노블랑화 요인만 제거하죠? 근데 개선은 개량을 확장 개선 첨가하고 철거는 완전히 제거해요. 그래서 자, 이 철거가 전면 재개발이라면 전면이면 얘가 부분 재개발이 되죠. 부분 재개발. 따라해봐요. 보수 개철. 그럼 보수부터 철거까지 가면서 적극적으로 가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철거를 많이 써왔죠. 개발도상국이니까. 근데 보존으로 가야 되는데 수복과 개량이 선진기법이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도 재개발 안 해요? 재개발해요. 자, 성형외과 가죠, 그죠? 그럼 보존은 그냥입니까? 아직은 우량합니까? 젊어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마사지 받아. 마사지 받는 건 사전에 방지하는 건 보존이에요. 철거는 갑순이가 갔더니 성형외과 의사가 다 고치래. 답이 안 나온대. 그럼 뭐야 그게? 철거가 되겠죠. 근데 수복은 그냥이야 요인만 제거해. 그럼 보톡스 맞을 수 있죠. 근데 걔랑 그냥이야 좀 더 강해. 자, 그냥이야 코를 눕혀. 첨가시키고 확장시키기도 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재개발에 속하세요? 자, 자기가 철거라는 건 처음이야. 자, 그러면은 갈게. 자, 따라서 사전 보존이라는 게 들어가죠. 완전히 제거는 뭐죠? 철거. 요인만 제거는 뭐죠? 수복. 개선은 개자 들어가니까 개량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존과 수복을 바꿔내 나왔어요. 그럼 시험 문제 요인만 제거하는 건 보존이에요, 수복이에요? 사전 방지는 보존이죠. 이럴 건 이제 끝내버리시고요. 오른쪽에 TDR 제도는 우리나라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이건 예전에 했었죠. 했었고요. 넘겨보시면은 이게 파트로 이제 다르게 가요. 자, 넘기시면 이제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이용 파트가 나오나요? 이제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찍어드린다면, 넘겨보세요. 교수님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페이지 134페이지로 가시면, 다 훑어보기 할 건데, 5번에 직주분리와 접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가시면 도시 스포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따라서 난개발. 이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 문제 예전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132페이지는 그냥 제가 쭉 훑어서 가겠는데 집약적과 조방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건물을 올릴 때 한계가 없겠어요? 한계가 있겠어요? 자, 따라해봐요. 집약 한계, 조방 한계, 이런 단어를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손익분기점. 그럼 우리가 총수익과,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찾아드리면, 조방적 토지 이용에 대한 2번, 한계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럼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다는 거는 손익분기점을 얘기를 해요. 손익분기점. 자, 그래서 딱 수익이 제로가 되는 점. 여기를 따라해보세요. 조방한계, 조방한계라고 해요. 조방한계. 그럼 딱 5층까지 지면은 손익분기점이라면 3층을 지면 되면 그냥요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5층까지 지라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뷔페를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뷔페 가서 갑돌이가 세 그릇을 먹었어. 세 그릇. 딱 세 그릇이 3만 원을 지불하게 되면 자기한테 딱 손익분기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한 그릇밖에 안 먹었어. 그럼 손실이 올 수도 있죠. 얘기 좀 해봐요. 그냥이야 더 먹을 수는 있어. 근데 20그릇 먹었어. 그냥이야 병원에 실려가. 그럼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한계를 따라해보세요. 집약 한계. 그래서 집약 한계는 이윤 극대화점을 얘기해요. 이윤 극대화점. 그래서 우리가 한계 수입이라는 것은 한 개가 아니라 내가 한 층을 더 증축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수익을 얻습니까? 이걸 분양해서 팔 수도 있죠. 그러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수입이 많아야 돼요? 만약에 같을 때서 멈춰질 수 있죠. 그러면 비용이 더 크게 되면은 자, 여기로 오면 손실이 오지만 이윤은 또 감소가 돼서 여기까지가 집약 한계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조총. 조가 총하고 똑같은 거죠. 조방 한계는 뭐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총수익과 총비용. 자, 따라서 조총은 손으로 쏜다. 손익분기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 공부를 했었으니까 다 읽어볼게. 의의갑니다. 토지용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우리가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맞아요? 그럼 자본이 대체성이 큰 경우는 어떻게 돼? 토지가 땅값이 비싸니까 자본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럼 집약적 이용하고. 자, 좀 전에 집약적 토지용이라는 한계가 뭐와 뭐가 같은 게 집약적 한계였어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윤 극대화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놓으면 손실이 오진 않지만 이윤이 감소돼요. 그러면 집약적 토지용 한계점이라는 것을 상한선으로 하죠. 그 다음에 조방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외곽은 땅값이 싸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많이 또 어떻습니까? 늘리고 집약도를 낮출 수 있죠. 그렇죠.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방적 한계는 제가 뭐하고 뭐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총을 손으로 쏜다 그랬죠. 손익분기점이에요. 최적에 대한 그 조건 하에서 생산비를 감당할 수입밖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조방적 한계를 자, 따라서 손익분기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집약 한계를 상한선으로 보고 조방 한계 하한선 안에서 채이용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는데 요즘 희박합니다. 잘 안 뜨고 그냥 자, 따라서 집약적 토지 이용, 조방적 토지 이용.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많이 올리는 게 집약적이죠. 외곽 조방적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입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증여라는 것은 그냥 용어 종류로 그냥 가져가세요. 여기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여자 고등학교 앞에 정문 앞에 음식점이 있다면, 분식점이 있다면 위치에 따라서 똑같을까요? 매출액이 다를까요? 그럼 가라는 곳과 나라는 곳이 한 100m 떨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매출액이 같다, 다르다. 그러면 얘가 더 많겠죠.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 발생하는 얘가 500만 원 벌면 3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더 벌죠. 이거 따라서 입지잉여라고 해요. 그래서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게 발생한 총화액을 입지잉여랍니다. 오른쪽 입지잉여 찾으셨어요? 그럼 동일한 산업이라도 양호한 입지 조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이익을 나타내는데 입지잉여는 입지 조건과 토지용 집약도 같은 경우라도 입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고 경영 능력과 상관이 없겠죠. 자, 아까 이 입지잉여는 조방적 한계라는 게 손익분기점이었죠. 그 이상으로 위치를 채용할 수 있는 입지가 돼야 되고요. 자, 입지잉여가 따라서 한계 입지. 자,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걸 노른자로 한다면 여기가 입지잉여가 10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지날수록 입지잉여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입지잉여가 이렇게 제로가 되는 거. 자, 입지잉여가 이렇게 제로가 되는 것을 따라서 한계 입지. 그럼 한계 입지 이하보다는 한계 입지 이상이 되는 게 좋겠죠? 그럼 입지는 그냥 입지잉여가 0이 되는 게 무슨 입지라고요? 그럼 입지잉여 0보다 큰 게 양호하죠? 0보다 작으면 안 좋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밑에 당구장 표시. 입지잉여는 집약적 한계 입지 이상의 그 위치를 채용할 수 있는 입지체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집약적 한계 입지예요? 조방적 한계 입지예요? 집약적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 같은 거, 입주체에게 입지잉여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산업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죠. 다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한계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따라서 한계지. 자, 택지용이 최원방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 택지의 끝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계지. 그래서 이 한계지도 이제 끊긴 건데, 한계지의 집가법칙이다. 이렇게 하고 설명하는데요. 자, 우리가 왜 집가법칙을 얘기를 하냐면,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여기가 용산 답이라는 데가 전자대리점을 합니다. 전자대리점. 그래서 어떻습니까? 올해 굉장히 덥다는 것을 두고 작년에 이제 에어컨을 이렇게 사놔요. 100대를 사놨어요. 자, 그러면 이 창고를 놔야 되는데 안쪽은 그냥입니까? 지가가 높습니까? 그럼 창고를 외곽으로 놔야 되죠. 근데 끝없이 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겠죠. 그럼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나가게 되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까지가 딱 끊어버린다면, 자, 볼게요. 다음에 택지용의 최원방권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택지의 끝 토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으면은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입니까? 택지 요 한계지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죠. 바뀌어서 초기에 지가가 또 빠르게 나타나겠고요. 그럼 택지와 농지는 똑같아요. 지가가 완전히 달라요. 그 급격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가가 있으면은 우리가 도심에서 외곽으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가가 따라서 단절 지가. 그럼 갑자기 떨어지는 게 단절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계 이제 들어보세요. 한계지는 택지의 끝을 의미하지 농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택지의 끝이고 한계지는 택지가로 농지의 가격과는 무관하죠. 따라서 단절 지가. 자, 교통이 발달하면 그냥요 이 한계지가 연장될 수도 있어요. 항상 변동하고 초기에 지가가 빠르게 올라가죠. 한계지 농지 등의 용도 전환도 오지만 농지와는 저는 무관하겠고요. 한계지 지가와 도심지 지가는 연동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높아지면 또 여기 높아지니까. 자, 한계지는 대체관계가 성립한다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한계지는 어떻게 돼? 서로 비슷할 수 있죠. 대체관계고. 그 다음에 한계지가는 택지가를 또 참고로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쪽은 땅을 빌리니까 차가지만 나갈수록 자가가 되겠죠. 그럼 차가보다 그냥 도시에서 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죠. 주거지 한계지는 상업지, 공업지 한계지보다 더 멀리 존재한다. 고도도로 외곽으로 나가니까 도시 한계지 내에서 또 거주하는데 거의 시험 문제는 희박합니다. 그냥 의의만 보세요. 따보세요. 택지용의 최원방권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 이렇게 보시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마찬가지예요. 침입적 토지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보세요. 침입, 계승. 요것만 가져가세요. 그 내용은 제가 확대적과 축소적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힘이 빠져. 상향여가, 하향여가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들어있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이제 침입이고 바뀌는 게 계승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고가 있으면 저가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죠? 침입이라 그래요. 침입 찾으셨어? 그럼 어떤 지역 기능이 새로운 지역 기능에 개입되는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고? 침입. 밑에 계승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아예 고가 저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침입 결과 새로운 차원의 인구 집단 또는 토지용 종류로 바뀌면 침입이에요. 이건 계승이에요. 그 두 가지만 가져가시고 제가 지금 5번하고 8번을 찍었죠. 이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천천히 가볼게요. 직주분리라는 건 뭐가 분리된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 자, 그 원인과 결과를 볼게요. 그럼 직주분리가 된 이유는 직주분리라는 것은 뭐가 분리된다? 직장과 주거지. 자, 그럼 직장이 보통 그냥요 도심에 있어요. 도심은 직장이 있지만 지가가 높죠. 그러면 주거지를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요거는 그냥입니까? 따라서 직주 분리, 주지 분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신문 잘 안 보잖아요. 인터넷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강남이 직장이 지금 많죠, 서울에. 근데 그냥 땅값이 비싸요. 그럼 그냥 외곽으로 나가요. 그 직주 분리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직주 분리는 뭐가 분리된 거예요? 그럼 직장은 도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에 나가죠? 그럼 원인은 왜 그럴까요? 도심의 환경이 어떻게 돼서 그래요? 악화. 원인 찾으셨어? 그럼 도심의 지가가 비싸서 나가야 되죠? 도심이 재개발 나고 공적 규제가 나는데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낮에는 바글바글 하다가 밤만 되면 뻥 뚫리죠. 그래서 따라서 공동화 현상, 도심에 상주인구가 없는 공동화 현상, 도노트 현상이 발생돼요. 그럼 밤만 되면 잠만 자러 가잖아요. 그럼 침상 도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베드타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도심 고동.
밑에 보시면 6번의 도심 고동 현상이 어떻습니까? 거기 내용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어떨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그럼 도심의 중심 업무지구와 교회 주거지 간의 출퇴근 사람들의 유동성을 답해주세요. 도심 고동. 그럼 이 고동 현상이 적어질까요? 커질까요? 그러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겠죠. 요거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갔던 사람이 그냥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귀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직주 접근은 그냥입니까? 다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워집니까? 그럼 나갔던 사람이 다시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집 나간 며느리도 가을만 되면 들어오죠? 왜 들어와요? 그걸 시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원인이 뭘까요? 도심의 환경이 악화됐어요? 개선됐어요? 교통이 발달됐습니까? 체증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심의 지가가 상승해서 그래요? 지가가 하락해서 그래요? 하락해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럼 건물이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을 연결시켜 볼게요. 도시 화춘화라는 단어가 나오나? 자, 도시 하춘화야? 해춘화야? 해춘화죠, 그죠? 그죠? 찾았죠? 웃기려고 그런 거야. 하춘화야? 해춘화야? 그럼 도시가 다시 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다시 젊어질 수 있죠? 그럼 도시 회춘화도 접근의 결과예요. 뭐의 결과다? 접근의 결과. 다시 도시 회춘화가 뭐의 결과? 그러면 접근의 결과에 고층화만 있는 게 아니라 회춘화도 들어가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직주 분리는 그냥요 직장과 주거지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냥요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오는 게 접근이죠. 대답해 봐요. 그러면 이제 할게. 도심이 환경이 악화되면 그냥야 나가. 도시 환경이 개선되면 들어오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도심의 땅값이 비싸면 나가겠죠. 도심의 지가가 다시 하락하면 들어오고, 도심이 재개발이 되면 나가야 되죠. 완료되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교통수단 발달이 나와요. 교통이 발달하면 들어와, 나가. 교통이 체증이 심화되면요 들어온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제 요지로 좀 보시고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를 바꿔낼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자 직주분리의 결과는 따라서 공동화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심상도시화. 자, 그 다음에 직주 접근은 결과가 고충화와 회춘화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야 화자가 들어가. 화자가 들어가죠. 얘기 좀 해보세요. 따라서 공동화, 도시화, 그 다음에 고충화, 회춘화, 세 글자인데 화자가 들어갔죠? 화자가 들어가면 거의 원인이에요? 거의 결과예요. 결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도시 스포를에다 별표 쳤죠? 따라해보세요. 난개발. 도시가 스포를 지멋대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때요? 이거는 난개발이라는 자체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는데 계획적이다, 무계획적이다. 불규칙, 무질서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 불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건 이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계획이 미흡해서 그렇고, 자, 그러면은, 자, 뭐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에다 별표. 오른쪽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면, 3번이 유력해요. 그럼 도심에서 발생돼요? 외곽에서 발생돼요? 외곽 발생되고, 도시 스포로니까 4번. 주거지만 발생합니까? 상공업지에도 발생합니까? 다 발생할 수도 있죠? 다시 갈게. 내가 특징에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었어? 찾으셨습니까?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거 위주로. 다른 거는 특징은, 요거는 이제 토지의 채용과 괴리돼서 채용이 아니고, 집가수는 우리가, 어떤 일반적 표면적 이하가 되고, 그 위에 있는 얘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시 외곽으로 표면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치에 스포를 하는데, 비지적 개구리 띵뛰기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개구리가 저 일로 뛰게 그래요? 지 마음대로 뛰어요. 그래서 개구리 띵뛰기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지적이라는 거는 날비자와 땅지자예요. 그냥 땅이 날아다니는데 거의 희박해요. 그냥 참고하시고. 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죠? 그럼 저층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고층화되어 있어요?
고밀도로 연쇄 개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선도로 따라서 스포롤이 나타났는데 제가 딱 세 가지만 찍을게. 좌측에 음이 나와. 음이 계획, 무계획, 규칙, 불규칙, 무질서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내가 특징에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었어. 자, 도시야, 외곽이야? 주상공 다 발생하죠. 예,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중 반전 현상 그냥 참고만 하시고 밑에 입지 개수는 저번 시간에 했었죠. 넘길게요. 관리 파트로 가겠습니다. 관리 파트로. 자, 관리 파트를 이제 미리 이제 보여드리면, 자, 칠판.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적 관리.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를 들어보셨죠, 그죠?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인데, 영역에 대해서, 따라합니다. 시설 관리.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와 자산 관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방식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하여튼, 들어가보도록 하죠.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관리의 개념과 필요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필요성만 잡으세요. 필요성만. 자, 따라서 위탁 관리의 필요성. 자, 인구가 도시로 몰리니까 건물이 저층화돼요, 고층화돼요. 그럼 위탁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이제 부재 소유자, 그죠? 그 소유자가 이제 임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지자가 살지 않는 사람의 소유가 증가해. 그러면 도시화, 건축기술의 발전, 부재 소유자의 증가는 그냥이야 위탁관리의 필요성이에요. 위탁관리 필요성.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법경기. 오른쪽 부동산 관리의 법경기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칠판을 먼저 본 다음에 가는데, 자, 법경기라는 자체가 그냥이에요. 복합적 관리예요. 자, 그럼 법률적은 보전이에요. 보존 관리예요. 우리가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계약 관리예요. 그러면 계약을 하려면 그냥입니까? 법을 알아야 됩니까? 그럼 계약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쪽 찍으셔야 돼요? 법률. 토지는 이제 권리관계라든지 토지도난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토지가 남한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소유권 넘어간 거고요. 권리보존권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적은 이제 돈 되는 거죠. 경영관리인데. 자, 수익이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럼 수익이 극대화 나오면 이건 기술적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에서 손익분기점 회계관리는 다 경제적인데, 따라서 인력관리 나온다. 자, 우리가 박찬호나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이 셌죠. 그럼 그 구단이나 이런 데 돈을 많이 벌게 해주잖아요. 그럼 인력관리는 어떤 관리 들어간다? 경제적.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는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시면요. 자, 만약에 건물에 금이 간 것을 따라서 물리적 하자. 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따라서 기능적 하자. 그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는 것은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유지, 협의관리라고 하고요. 강의가 재면 토지 같은 경우는 경계확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만약에 29번지가 갑돌이 땅이고 얘가 을돌이 땅이면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죠. 따라서 경계 측량. 그럼 경계 측량을 한다는 건 측량사가 하죠. 변호사예요? 측량사예요? 측량을 하는 건 무슨 쪽 관리 들어갑니까? 사도 경사지 대책이 있고 건물이 중요해요. 자, 위생의 위동을 한번 쳐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위생의 위, 설비의 설, 그 다음에 보안의 안, 보존의 전동을 치시면 따라서 위설 안전. 자, 책에 보시면은 거기에 기술적 관리의 밑에 건물의 위생, 설비, 보안, 보존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위생의 위, 설비의 설, 보안의 안, 보존. 그래서 위설 안전. 자,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선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자, 위생은 청소 관리예요. 무슨 관리 중요하다? 청소. 설비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수도 있죠. 기구 운전 보수 정비. 보안이라는 것은 따라서 안전 관리, 안전 대책이죠. 안전 대책. 그러면 그냥이 돼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방범 밤제 위해서 하재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하죠. 보존이라는 건 현 상태를 유지하죠. 그럼 위설 안전은 그냥이요. 이건 다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다. 책이 체크합니다. 자, 기술적 갑니다. 기술적에 토지가 경계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경계 표시 이런 것도 사도방, 철조망 시설 이런 것도 이제 토지고, 따라서 위설 안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요. 경제적은 토지는 주차 공간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주차 공간. 낮이를 그냥 놀려야 돼요. 사용해서 돈 받아야 돼요. 주차 공간 넓고. 건물은 인력 관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인력 들어가면 이건 법률 쪽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죠. 근데 법률 쪽의 토지 도난 대책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유권 넘어간 거고, 그 다음에 건물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기타 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들이 나와 있죠. 그럼 계약이 나오면 무슨 쪽 관리? 법률 쪽 관리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은 좌측에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136페이지 밑에 영역 찾으셨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우리 시험 문제 지금 여러분들이 2번이 기출인데요. 기출 잘 보세요. 자, 세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자산 관리. 자산 관리는 거기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근데 거기에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 관리를 지우세요. 기업 관리라고 안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리라 나오지 기업 관리는 안 나와요. 제 말 믿고 지우세요. 지웠어요. 기출.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는 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 시설 관리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시설 관리가 속하지 않는 걸 찾는 거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기업 관리를 부동산 관리로 고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기출문제라고 했잖아요. 무슨 관리는 들어가요? 자산 관리는 있어요? 시설 관리도 있죠? 근데 기업 관리 제가 지우라고 얘기했죠? 기업 관리라는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프린트를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해놔가지고 갔는데, 자, 그래서 자산 관리. 거기 자산 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136페이지에 양거로 2번에. 찾으셨나? 그래서 영역. 어디까지 이제 관리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자, 들어갑니다. 박스 지금 보고 계시죠? 136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요 노란색으로 친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가 않죠? 요걸 제가 나중에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 136페이지 영역 찾으셨죠? 자, 그럼 갑니다. 갑이라는 부동산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관리하기가 쉬워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전체적인 자산 관리. 자, 아까 AM이라는 어셋 매니지먼트가 자산 관리예요. 그러면 자산은 소극적이에요? 이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고. 자, 만약에 얘가 개인이라면 개인의 부를 높일 수 있고요. 기업이라면 어떻습니까? 이윤을 크게 해서 자산 가치를 크게 해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자산 관리. 거기 자산 관리 찾으셨어요? 부동산 가치 증대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적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어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 증대와 부의 극대화의 적극적은 얘 찾으셔야 되죠? 근데 예제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음에 투자 관리. 자, 봐봐. 이게 기출이야. 일로 와보세요. 부동산 매입 매각을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입을 좀 싸게 하고 매각을 비싸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따라서 재투자. 칠판에 있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재투자, 재개발,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투자, 리스크 관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또 관리자를 둬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했어요. 부동산 관리. 아까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이번에 나왔었죠? 재산 관리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만 관리합니까? 부동산만 관리하는 사람을 두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가 부동산 관리라고 나오는데 얘는 예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임대차 유지 및 유지인데. 자, 그런데 화장실 청소를 또 외주를 줄 수 있죠. 그럼 시설은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고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FM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시설 관리 지금 나와 있는 시설 관리 찾으셨습니까?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 시설의 운영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쉬워. 시험 문제 부동산 시설 운영 유지 나오면 자산 찍어, 시설 찍어. 그냥이야 시설 운영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소극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아까 봐봐. 여러분들 아까 위설 안전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위설 안전이 아까 그냥이었어요? 요게 기술적이었어요. 요 시설 관리가 다 여러분들 기술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따라서 위설 안전.
시설 관리에 들어간다. 이게 시설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 위가 아까 뭐였죠? 위생, 청소 관리, 설비와 보안과 보존 이런 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시설 관리를 우리가 암기하실 때,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따라서 위설 안전. 자, 위가 위생이었죠? 청소 관리가 되고요. 위생이 청소 관리고, 설비가 설비, 운전 보수고, 방범 밤제가 보안이에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따라서 외주 관리, 에너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외주나 에너지 관리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한테 화장실 청소 시키니까 짜증내요. 따라서 외에, 그 외주와 에너지 나오면 무슨 관리 찍으셔야 돼요? 시설. 그리고 시험 문제 얘랑 바꿔서 나오거든요. 그럼 빨리 씻기 전에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기출문제라고 적어보세요. 기출문제. 제가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자, 그럼 따라서 자산관리. 아까 AM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시설관리 기억하시죠? 건물임대차 관리가 부동산 관리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는 따라서 위설안전. 자, 위가 뭐였죠? 위생이 청소관리죠. 설이 뭐였어요? 설비. 자, 보안이라는 게 안정대책이잖아요. 보안. 자, 안이 그냥이야? 안전이야? 방범 밤제 같은 게 보안 관리에 들어가죠? 따라서 왜? 그러면 외주 관리나 에너지 관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안 들어가는 건 요거는 자산 관리 들어가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프린트물을 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프린트를 드리면 이 자산과 시설 관리를 그냥이다 바꿔낸다. 바꿔내죠. 그래서 따라서 위설 안전. 자, 위설 안전의 기술적은 다 어디 들어가나요? 시설. 근데 자산은 투자라든지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스 들어가죠? 요 기출문제 지금 본다면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건 자산 관리 찾으라는 거잖아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좀 한번 풀어보세요. 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좀만 쉬세요.